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의 조의준입니다. 이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은 기사가 국내에 보도됐는데요. 또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 것 등등을 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이용했다 이런 발언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요.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압박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 때문에 캐나다 같은 곳,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동맹이죠. 이런 동맹국들조차도 반 트럼프 동맹, 그러니까 반 트럼프 정상회담을 하자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 먼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트럼프 불법 이민자 미 군용기 송환 거부를 한 콜롬비아에 보복 관세와 제재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요. 연휴 첫날쯤에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26일 콜롬비아에 대대적인 관세 및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된 불법 이주자를 송환하던 미 공군기의 자국 내 착륙을 거부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보복 조치라는데요.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 보복 조치에 대해서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긴박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미국에서 콜롬비아 불법 이주자들을 잡아서 군용기로 콜롬비아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보내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건 못 받겠다. 돌아가라 라고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열을 받은 거죠. 콜롬비아에서 못 받은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 전날 브라질로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해도 좀 너무하긴 했습니다. 손에 수갑을 채우고요. 발에 족쇄까지 채워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중범죄 하듯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노예를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끌고 온 게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콜롬비아나 중남미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미국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체포해 온다고 하더라도 중범죄가 아니고 그냥 불법 이민자라고 하면 내려갈 때 수갑이나 족쇄 같은 건 풀어줬어야죠. 기내 난동이 우려됐다면 기내에 있는 동안은 그랬을 수 있지만 그 나라에 내려갈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걸 보고 중남미의 여론이 너무너무 악화된 거예요. 콜롬비아 이 구스타포 대통령은 또 약간 좌파 대통령이다 보니 트럼프에 더더욱 맞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 대통령이 안 돼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콜롬비아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일주일 후에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들과 지원자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 금지 및 비자를 취소했고요. 바로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 주재 미국 대사관은요. 콜롬비아 사람들의 미국 비자 업무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정부 구성원 가족 지지자에 대한 비자를 제재하고요.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와 화물에 대한 강화된 통관 및 국경보호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서요. 재정, 은행 및 금융거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제재를 부과하는 건요. 보통 적성국에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 전면 제한 같은 것도 적성국에나 하는 거거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 한 겁니다. 콜롬비아에 한 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콜롬비아는 중남미에 몇 없는 미국의 지지자고 동맹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이 EU를 제외하고 동맹으로 분류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남미에 세 나라가 있는데요. 멕시코가 아닙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 근데 그중에 콜롬비아를 했거든요. 콜롬비아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을 했거든요. 왜 참전을 했냐? 미국이 가자고 하니까 온 거예요. 6.25 때 참전해서 콜롬비아는 200명 이상이 전사를 한 나라입니다. 이것만 봐도 역사적으로 콜롬비아는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거죠. 그리고 콜롬비아는 예전에 좌파 물결이 중남미를 몰아치던 시절에도 우파 정권이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마약이나 이런 거 단속하는 데도 미국과 미군의 힘을 크게 빌려온 나라인데요. 물론 이번에 진보적인 대통령이 됐지만 역사적으로 콜롬비아는 중남미에 몇 없는 미국의 열렬한 지지자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동맹으로 공식적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EU 이외에 미국의 동맹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요. 아시아에선 한국,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동에선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남미에 콜롬비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나라가 열 몇 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그다음에 적성국 개선하는, 그다음에 금융거래 제재 부과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적용될지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면요, 한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한국산 반도체, 한국생 가전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콜롬비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콜롬비아는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비자를 취소한다. 한국에서 미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 뭐 공부하러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가 모두 일시 중지되는 거예요. 인적 교류마저 끊어버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비자 제재도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재정, 은행 및 금융거래에 제재를 부과한다는 건요, 미국에 대립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가족들의 자산까지 그냥 미국이 동결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요, 트루스 소셜의 트럼프 계정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아주 소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예스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콜롬비아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앞으로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트럼프가 어떤 수단을 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콜롬비아 화물에 대해서 강화된 통관 및 국경보호 검사를 실시한다는 건요, 이거는 무언의 장벽도 쌓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콜롬비아산 물품이면 통관을 잘 안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통관이 하루 연기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용,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물류 창고들이 계속 비워놓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늦어지는 트럭에 대해서 뭐 이런 운송비 같은 것도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의 비용을 엄청 늘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만약에 한국이 적용됐다 하면 우리 경제는 정말 끝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힘이 센 정권 초기에 자신의 힘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요, 다음 기사입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요, 트럼프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처음에는 아주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트럼프를 식민주의자라고 트위터에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곧 9시간 만에 콜롬비아는 백기를 듭니다. 이 다음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한 협조 거부를 이유로 콜롬비아에 25%의 고유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 만에 보류키로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요, 이날 밤 미국과 콜롬비아가 콜롬비아 출신 불법 이민자들의 제한 없는 수용에 동의했으며 미군기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이들을 송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군용기를 사용해 오는 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존엄을 무시한다고 반대했었는데 그마저도 다 버리고 다 오케이, 다 데려와, 이렇게 허용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요, 콜롬비아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한 트럼프가 명령한 관세나 경제 제재를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법 이민자들을 보냈으니까 그래, 너희들 이제 인정해 줄게, 우리 관세 부과 안 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요, 오늘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 봤지?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라는 말을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미국이 존중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요, 양국이 외교적 교촉 상태를 극복했다라고 말하면서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 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강압수단을 동원하니까요, 콜롬비아가 9시간 만에 백기를 든 겁니다. 물론 구스타프 대통령은요, 자기의 트위터에 미국의 뭐 트럼프에 반대한다 이런 걸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 했다가 자신들이 입는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야 뭐 콜롬비아에서 수입해오는 다른 뭐 아라비카 커피나 뭐 이런 농산물, 특히 콜롬비아는 농산물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딴 데서 수입하면 그만이지만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시장이 닫히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요, 트럼프가 이렇게 큰 힘을 보여줬지만 이것은 점점 더 전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1기 시절에도 전 세계적인 반발을 당연히 불러왔어요. 그렇지만 이번 2기 시절의 반발은 좀 더 체계적인 겁니다. 이 체계적인 반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미국의 가장 큰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캐나다부터 시작됩니다. 캐나다만큼 미국을 잘 알고 트럼프를 잘 아는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킬러라고 불렸던 캐나다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전략을 발표하는데요.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유력 총리 후보인 프릴랜드 전 캐나다 재무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에 표적된 국가들의 연합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캐나다 총리 후보 중에서는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요. 지금 트루도 총리가 지지율 하락과 트럼프의 압박에 밀리면서 사퇴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집권 여당 사이에서는 다음 총리구가 누가 될지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라는 사람인데요. 트루도랑 아주 가까웠지만 지금은 트루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예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유력 주자이냐, 단순히 인기가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요. 트럼프 1기 시절에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선언했을 때 이 프릴랜드 재무장관이 트럼프 쪽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집요하게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내준 게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장관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 사람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사회인 쿠슈너의 회고를 보면 프릴랜드를 아주 비난을 했어요. 하나도 협상할 상대가 아니고 협상할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고 쿠슈너가 상당히 이 사람을 비난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캐나다 국민이 보기엔 이 사람은 트럼프 앞에서 자존심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요즘에 뭐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라고 캐나다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캐나다의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와중에 프릴랜드가 더 각광을 받는 건데요. 프릴랜드도 대중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7일 트럼프에 맞서기 위한 계획이라고 부르는 정책 문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는요, 달러 포 달러, 그러니까 달러 대 달러, 그러니까 이에는 이, 이런 말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자.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게 하자. 트럼프 핵심 지지 기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관세를 부과하자라는 게 트럼프에 맞서기 위한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즉시 달러 대 달러 방식의 보복관세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공개하고 이를 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리하게 대응하려면 상대가 아파하는 지점을 정확히 노려야 하는데요. 플로리다의 오렌지 사업자, 위스콘신의 낙농업자, 미시간의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2천억 달러 규모의 목록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거기에 맞춰 캐나다는 관세 목록을 쭉 준비한 다음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가장 아파할 만한 것을 공략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쫄릴 거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일어나면 트럼프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수출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이 보복 대상이 될지 항상 불안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하는 전략이잖아요. 트럼프는 상대방이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의 유력 총리 후보가요. 그래? 그럼 미국의 너의 핵심 지지층도 늘 불안해해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엔요, 즉각적인 국제정상회의 개최 및 국제연합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캐나다만 맞서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취임하는 당일, 그러니까 총리 취임하면 멕시코, 덴마크, 파나마, 유럽연합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할 거라고 했어요. 물론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멕시코, 파나마, 데마크는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뿔이 날 만큼 뿔이 나 있는 상태고요. 파나마에서는 파나마 원화를 뺏겠다고 하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단 트럼프 감정이 고조되어 있죠. 그리고 유럽연합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자신들을 구심점으로 반 트럼프 연합을 모아보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1기 때야 이건 좀 다른 모습입니다. 1기 때는 그냥 사실 트럼프가 말하면 그냥 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그냥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 나니까 그래? 니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해보겠어 라는 움직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핀란드의 방식은 트럼프의 방식을 상당히 참고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캐나다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은 미국 기업의 제품 구매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경우만 예외하고 미국 거 사지 마라. 웬만하면 캐나다 걸 해라. 그러면서 바이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 제품 무선 구매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캐나다 연방 조달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입찰을 금지하고요. 캐나다 기업과 산업을 우선시하고 모든 캐나다 연방 투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해야 우리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캐나다 예술가 및 창작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 앞에 문장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억만장자 친구들이 캐나다의 활기차고 다양한 문화 사업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돈 많은 애들은 자기들만 챙겨 우리를 챙기지 않아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릴랜드의 발언의 마지막을 보면요, 캐나다의 이런 결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이
정말 허언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굴복은 협상 전략이 아니며 희망만으로는 계획이 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에서 약함은 도발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단호해야 하고 캐나다는 매물이 아니다. 트럼프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고 계속 너무 자극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 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협상의 여지가 안 열리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가져온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캐나다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강력한 보복 계획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트럼프에 맞서는 최선의 방어이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이렇게 프리랜드 전 장관이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문제가 중국, 러시아 같은 이 적대국이 아니라 이 서방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더 블록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프리랜드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캐나다 총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